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펜타클에 대한 전반적인 원소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게 영상이 따로 있기는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 펜타클의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펜타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손으로, 눈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성을 뜻합니다. 돈과 물질의 척도를 나타내면서 어떤 현실적으로 구현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돈으로서 다른 가치를 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지의 창조력, 컵의 감정, 그리고 검의 지성이 최종적으로 펜타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펜타클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펜타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노동의 대가, 지식과 기술, 또는 배움의 축적,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부동산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만남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그 마음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해준다. 그게 또 펜타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정의 깊이라기보다도 연락의 횟수, 뭐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해줬냐, 뭐 여행을 가느냐, 선물을 얼마나 해줬냐,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그 오고 가는 물질이 바로 펜타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그러한 물질의 자본의 어떤 기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이스 카드가 그렇듯이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그 원소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반짝이는 금화를 이 손이 받쳐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에는 장미와 백합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된 느낌이 들죠. 이걸 뭐 사진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나 아니면 회화적인 구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된 구도입니다. 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나무 덩쿨 뒤로는 산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원 덩쿨을 좀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디선가 본 적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바로 월드카드입니다. 거기에서 바보의 여정이 다 끝나고선 어떤 세상이 한 단락지어지는 그 월드카드의 덩쿨이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의 입구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꽃을 가꾸는 그런 정원도 있고요. 정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 인간이 다음 단계로 가는 천국 또는 낙원, 뭐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극락, 이런 또 다른 이승의 세계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어원을 보면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어원은 사실 고대 이란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죠.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케메데스라는 왕조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때 이제 정원을 꾸밀 때 이렇게 딱 4등분된 직사각형의 어떤 폐쇄된 건 아니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벽을 쌓고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과실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 그다음 향기로운 꽃, 그리고 이 물로 꾸며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 대부분 뭐 연못이라든지 운하라든지 분수, 뭐 개울, 이런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란 뜻도 있고 정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 나온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도요, 막 꾸불꾸불거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안정되고 풍요롭다. 이걸 잘 하기만 하면 당신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지금 손에 들어온 이 펜타클은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원석은 반짝이지가 않잖아요. 금도 사실 딱 반짝이긴 하지만 그걸 예쁘게 가공했을 때 예뻐지는 거고, 다이아몬드도 이걸 반짝이게 가공하고 다듬었을 때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석을 주었는데 내 손에 들어온 이 원석이 원석인지 모르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원석이니까 내가 잘 하면 되겠지, 그냥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이거 진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 라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자신이 이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본이나 이 인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출발 시점에서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잘 될 보장은 확실히 있지만 분명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자면 새로운 일의 안정적인 시작, 그리고 안정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돈 벌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풍요로운 세상, 내가 좀 물질의 풍요로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로움이란 결국에는 돈이 많고, 그 다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야말로 금이라든지 어떤 현금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펜타클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횡재수가 올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요. 횡재수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딘가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친척이 나한테 유산을 남겨준다든가 아니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옷 정리를 했는데 우연하게 어떤 가방에서 내가 몰랐던 돈이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수 좋은 거거든요. 물론 내 돈이긴 한데, 왜 내가 그냥 생각도 못했던 비상금을 어디다 뒀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그 돈이 딱 나타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횡재수예요. 여러분이 너무 크게 생각만 하면은 이게 재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소소하고 작은 기쁨의 행운과 어떤 여러 가지 횡재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횡재수가 온다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상황에 따라 금전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보는 로또 1등의 행과 불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준비가 되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돈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투자해서 사회 기부도 하고 자신이 풍요롭게 살기도 할 뿐더러 사회 기부도 하고 주변 모두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로또 1등을 맞아도 5년 뒤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흥청망청 쓴다거나 아니면 또 그 일종의 그 짜릿한 그 도파민 맛에 빠져가지고 중독자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하게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떤 횡재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인색하거나 돈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거죠. 병원비가 아까워가지고 병을 키우는 사람, 아니면 돈줄이 막히거나 돈을 너무 꽉 쥐고 있거나, 그러니까 돈돈돈돈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돈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땐. 그리고 능력은 따라주지 않는데 정말 야망만 큰 사람들 있죠. 그 굉장히 불행한데, 또 하나의 불행한 게 또 뭐냐면 부자거지라고 해요. 부자거지가 뭐냐면 굉장히 자기가 여유롭고 부를 이룩하기는 했지만 이 내면이 너무 나약하고 결핍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계속 막 이렇게 과대 광고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 졸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졸부와는 또 다르게 되게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 내면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부자 거지라고 하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읽힐 때는 좀 그래요. 연애면에서 봤을 때도요, 이거는 뭐 상대가 능력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상대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연애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 연애는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행복한 연애의 비결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업 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본도 튼튼하고 기회도 좋고 능력도 탁월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그 과정을 잘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전면에서도 이게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합격, 승진, 이동, 이것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언 카드로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너무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계획적으로 안정되게 시작을 해봐라. 너의 성공은 이거 굉장히 비전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르신들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운도 받아야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운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내가 이게 운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운도 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운을 받는 거겠죠. 결국에는 운명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이런 게 내 마음속의 능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마음의 창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